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세계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4월 모의고사지만 치러지기는 5월에 치러졌죠. 아무튼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세계지리 문제 1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가기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기후가 북극해에 인접해 있는 기후고요. 자, 여기에서 결정적인 힌트가 순록이란 말이 자꾸 나옵니다. 이제 순록. 순록을 유목하는 북극해 인접의 이 기후는 툰드라 기후가 되겠죠. 툰드라 기후. 자, 그리고 겨울에는 눈이 덮여 있고 짧은 여름에는 이끼가 자란다. 짧은 여름에는 기온이 0도 이상 올라가는 시기가 나타나는 이 툰드라 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툰드라 기후에 대한 설명 고르면, 자, 1번에 연강수량이 연증발량보다 적으면 건조기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거의 매일 대류성 강수가 나타나는 곳은 적도의 열대 우림기후가 돼야 됩니다. 자, 3번에 최나늘 평균기온이 10도 미만인 한대기후에 해당이 되니까,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연중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는 곳은 적도에 위치한 열대 우림기후가 돼야 되고요. 자, 5번에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곳은 중위도의 어느 지역들이 돼야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갈게요. 다음 자료는 두 국가의 전통 음식을 설명한 것이다. 가나 국가를 지도에서 골라볼게요. 자, 먼저 A는 몽골을 표시했고요. 자, B는 동남아시아의 타이, 자, C는 일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가는, 자, 유목하여 키운 가축의 살코기를 말린다. 그리고 이동 생활을 한다. 자, 라는 힌트를 통해서 스텝 기후에서 전통적으로 유목을 했다. 자, 몽골을, 자,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가는 A, 자, 몽골을 연결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카오팟이라는 음식은 볶음 음식, 볶음밥의 일부고, 그리고 향신료를 많이 사용한다. 이건 고온다습한 기후에도 쉽게 상하지 않기 위함이다. 자, 라는 힌트를 통해서 고온다습한, 자, 동남아시아의 타이를, 자, 우리가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A, B, 1번이죠.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세계지리 온라인 학습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해 옳게 대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자, 환경 문제와 관련된, 자, 문제입니다. 자, 글이 되게 긴데 이거 다 안 읽어도 자,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기억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 이 현상은 지구 온난화죠. 자, 그러면 갑의 설명을 보면, 기억 지구 온난화가 심화될 경우 해 수면이 상승되겠죠. 맞죠? 빙하가 자꾸 녹으니까. 그러면 해안 절지대가 침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리고 니은에 거대한 면적의 쓰레기 섬을 형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쓰레기 섬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 해양 오염과, 자, 관련된 협약이 몬트리올 의정서가 아니죠. 그래서 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를 투기하기를 금지해보자 라고 체결한 협약은 몬트리올 의정서가 아니고 런던 협약이죠. 그래서 런던 협약이라고 했으면 맞을 수 있는데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와, 자, 관련된 협약이죠. 자, 그리고 병을 볼게요.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는 지구 온난화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요 그래프 보시면 플라스틱 유래 온실가스 배출량 예상 변화가 플라스틱 때문에 생기는 온실가스가 자꾸 증가한다잖아. 그러면 플라스틱을 많이 쓰게 되면 지구온난화가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 맞으니까 정답은 2번이죠. 자, 정해 2020년 대비 2060년에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생물 폐사 문제는 완화될 거다. 플라스틱 사용량 이게 자꾸 늘어나잖아. 맞죠? 그러면은 저건 틀린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갈게요. 그래프 가다 국가를 지도에 AC에서 고른 것은, 자, 나라 먼저 확인할게요. 자, A가 콩고 민주공화국, 자, B가 케냐죠. 자, C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이라 쓰겠습니다. 자, 먼저 산림 면적 비율이 있거든요. 자, 여기 산림 면적 비율. 자, 산림 면적 비율이 가가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림입니다. 그러면 열대의 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나라에서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겠죠. 자, 적도가 통과하는 지점에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나라는 콩고 민주공화국이니까, 자, 가는 A로 연결하겠습니다.
물론 케냐도 적도가 통과를 하지만 자 동아프리카 쪽은 대부분 사바나 기후이기 때문에 산림 면적 비율은 콩고 민주공화국이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인당 국내 총생산을 가지고 나다를 연결해 볼게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지금 다가 나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럼 이 나라가 일찍 좀 산업화된 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를 우리가 남아공으로 고릅니다. 자, 남아공은 백인들에 의해서 일찍 산업화된 국가죠. 자, 그러면 남는 나를 케냐로 연결하시면 정답은 A, B, C 1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지도의 AD 지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A는 캐나다의 태평양 연안에 자, 위치한 내륙 안쪽으로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간 자, 마니푸죠. 자, 요런 해안을 우리가 피오르 해안이라 부릅니다. 자, 피오르 해안은 자, 기억 선택지 보시면 하천에 의해 침식된 계곡이 침식되어 형성된 리아스 해안이 아니고 자, 빙하에 의해 침식된 계곡이 침수되어 형성된 피오르 해안 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BC를 볼 건데 자, B는 해안가의 호수니까 석호고요. 자, 마니푸의 석호를 만든 이 모래톱을 우리는 사주라고 하죠. 그래서 C는 사주, 자, B가 석호입니다. 자, 니은에 석호의 면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줄어들어야죠. 하천 퇴적물이 석호 바닥에 자꾸 퇴적이 되면서 석호는 면적이 자꾸 줄어들어야 맞는 거죠. 자, 니은 틀렸습니다. 자, D는 갯벌이라고 했어요. 맞지? 자, 그럼 리을을 먼저 볼게. 자, 갯벌은 곳보다 만에서 잘 발달한다. 퇴적 작용으로 어쨌든 갯벌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곳보다 만에서 더 잘 발달해야 되겠죠. 자, 리을 맞고요. 자, 그리고 디귿의 요 사주는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으로 자, 만들어진 자, 모래사장 혹은 모래톱이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6번 갈게요. 가나 시기의 강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나 시기는 각각 1월과 7월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A 지역이 좀 결정적일 것 같은데 자, A가 호주 북부에 위치한 사바나 기후 지역이죠. 자, 그러면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니까 자, 요 A 지역 같으면 1월이 우기가 되고 7월이 건기가 되죠. 자, 그러면 강수량의 색깔이 진한 게 지금 강수량이 많은 거니까 A가 가을 시기가 지금 우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을 시기는 몇 월이야? 1월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동으로 나는 7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를 가지고 우리가 1월, 7월 두 개를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자, 그럼 1번 선택지에 A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미만이다. 자, A는 내가 사바나 기후라 그랬어. 사바나 기후는 열대 기후니까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인 기후죠.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B에서는 가을 시기가 낮 시기보다 아열대 공업대의 영향이 크다. 자, B에 위치한 자, 이곳은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잖아요. 호주 남서부양. 자, 지중해성 기후인데 자,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아열대 공업대의 영향을 받아서 건조하잖아요. 자, 가가 1월입니다. 자, 그러면 가 시기에 B는 자, 1월. 자, 1월 가 시기에는 자, 이때가 여름이니까 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건조하겠죠. 자, 그래서 강수량이 지금 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이 크다라는 2번의 설명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에 C는 나 시기가 가 시기보다 낮 길이가 길다. 자, C가 어쨌든 남반구니까 자, 남반구는 1월이 7월보다 낮 길이가 길어야 되겠죠. 가 시기 낮 길이가 더 길어야 됩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B는 C보다 1월 강수량이 많다. 자, 1월이 지금 갑니다. 자, B는 지금 연한 색깔. 자, C는 B보단 진한 색깔이 칠해져 있으니까 1월 강수량은 C가 많다라는 걸 우리가 지도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자, 5번은 우리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가 1월, 나가 7월을 찾았기 때문에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갈게요. 자, 그래프는 가다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자, 찾아야 될 대륙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 하나이고 자, A, B는 출생률과 자연 증가율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 B 중에 선생님은 요거부터 찾을 거야. 자연 증가율을 먼저 찾을 거예요. 자, 그래프를 봤을 때 다에서 요렇게 2000년과 2020년에 0보다 작은 값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값이 나왔어.
자, 그러면 출생률과 자연 증가율 중에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는 건 자연 증가율이죠. 자, 왜냐하면 이 자연 증가율이라는 건, 자, 여기다가 써볼게. 자연 증가율이라는 건 출생률에서 자, 사망률을 뺀 값이죠. 자, 그러니까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다면 자연 증가율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출생률은 절대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 나라, 그 대륙에 아무도 출생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출생률은 0%가 되는 겁니다. 출생률이 마이너스가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태어난 아기를 다시 엄마 뱃속에 집어넣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출생률은 마이너스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출생률의 최하값은 0이에요. 0. 근데 자연 증가율은 마이너스가 가능하니까 지금 우리가 B가 자,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나왔기 때문에 자, B가 자연 증가율이라는 걸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자동으로 출생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출생률과 자연 증가율 요 두 개를 먼저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요 세 대륙을 고를 건데, 자, 그러면 A가 출생률이고 출생률이 가가 전반적으로 모든 연도에서 지금 제일 높기 때문에 자, 가가 아프리카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출생률이 두 번째로 높은 나가 아시아. 그리고 출생률이 가장 낮고 자연 증가율이 최근에는 좀 마이너스가 돼버린 요 다가 저출산 고령화가 심한 유럽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은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찾은 자연 증가율은 B였고요. 출생률이 A였습니다. 자, 니은에 가는 나보다 1970년에 사망률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 B가 자연 증가율이고 A가 출생률이란 걸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망률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970년에 사망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먼저 가의 A 출생률. 가의 출생률은 약 47%밀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자연 증가율. 자연 증가율은 27%밀 정도 되죠. 맞죠? 자, 그러면 사망률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사망률은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값이 27이 나와야 돼. 그러면 사망률이 20%밀인 거죠. 맞죠? 사망률은 20%밀. 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나도 해볼게. 자, 나의 출생률. 자, 나의 출생률은 1970년의 출생률은 자, 몇 %입니까? 한 40이 아니라 30 몇이지 맞지? 자, 38%밀 정도. 38%밀 정도 자 되고요. 자, 자연 증가율. 자연 증가율은 25%밀 정도 되죠. 자, 그러면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값이 25가 나와야 돼. 그러면 사망률은 몇 %밀이란 얘기야? 자, 사망률은 13%밀 이 돼야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사망률이 20%밀이 나온 가가 1970년에 사망률이 더 높았죠. 자, 그러면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을 해볼게. 자, 다는 가보다 2002년 중위연령이 높다. 자, 중위연령은 노년층 비율이 높은 쪽이 중위연령이 높으니까 당연히 유럽이 높겠죠. 자, 디귿을 맞고. 자, 리그래. 2020년 유럽은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다. 자,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가 보다 많으려면 자연 증가율이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됩니다. 자, 하지만 다 유럽의 자연 증가율 B의 값을 보니까 자, 유럽은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 값이 나왔죠. 자, 그러면 유럽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다는 거니까 리글은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자, 두 국가의 1차 에너지 소비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가나는 미국, 중국 중에 하나이고 ABC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 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에너지 소비량 자체가 최근에 와서 엄청 증가하고 있는 자, 이 나라가 중국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연도 2021년에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가가 많습니다. 현재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또 중국이니까 자, 가가 중국, 나가 미국. 자, 요거 쉽게 찾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소비 구조는 이렇죠. 자, 석탄이 1등, 그다음 석유가 2등, 그 다음에 나머지 천연가스나 수력, 기타 등등 이렇게 가니까 A가 석탄이고 B가 석유라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럼 남는 C가 천연가스. 자,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미국을 가지고 찾아주셔도 됩니다. 자, 미국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순서니까 자, 미국을 가지고 A, B, C를 찾으셔도 괜찮은 거예요. 자, 선택지 볼게요. 자, A 석탄은 산업혁명 시기에 주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정답 1번. 자, 2번에 냉동 액화 기술 발달로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한 건 천연가스 C가 돼야 되고요. 자, 3번에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은 당연히 석유가 높아야 되고, 4번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석탄이 가장 많죠. 자, 5번에 미국은 중국보다 2021년 1차 에너지 총소비량이 많다. 2021년 1차 에너지 총소비량은 중국이 미국보다 많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갑니다. 다음 글에 가나에 해당하는 국가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신할리즈족이 살고 있는 나라. 자, 신할리즈족은 스리랑카의 다수 민족이죠. 바로 나왔습니다. 가는 스리랑카. 자, 그리고 스리랑카는 또 실론섬이라고도 과거에 불렸고요. 실론티 유명하고, 자, 그리고 신할리즈족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요 타밀족이 있죠. 자, 두 민족은 또 종교가 달라서 또 갈등이 벌어지는 자, 두 민족입니다. 자, 가는 스리랑카. 자, 쉽게 고를 수 있고요. 자, 나는 새로운 제일란드, 그러면 새로운이 뉴니까 뉴제일란드 하면 뉴질랜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마오리족, 원주민 마오리족이 있었다 라는 힌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뉴질랜드라는 걸 또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죠. 자, 10번 갑니다. 다음 자료는 유럽과 북아메리카에 있는 세 개 도시의 경위도 위치와 계층 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가나는 각각 최상위 세 개 도시, 하위 세 개 도시 중 하나고, A, B는 뉴욕, 런던 중에 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 B가 뉴욕, 런던인데 뉴욕, 런던이 최상위 세 개 도시잖아. A, B 중에 뉴욕, 런던이 있다며. 그러면 가가 최상위 세 개 도시죠.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하위 세 개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경도를 봤을 때, 자, B가 본초 좌우선이 지금 위치한다고. 자, 그러면 B가 런던이 되는 거죠. 자, A는 서경에 위치하니까 여기가 아메리카 대륙이 어디고, 그러면 자동으로 A는 뉴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정확하게 위도경도 못 맞춰도 본초 좌우선을 통과하는 도시가 런던이라는 것만 알면 B를 런던 고르시고 남는 A는 뉴욕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선택지에 자, A는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뉴욕은 수도가 아니죠. 자,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니까 자, 1번 틀렸고, 자, 2번에 국제연합 본부는 뉴욕에 있어야 돼. 런던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국제연합 본부가 있는 도시 A죠. 뉴욕. A, 뉴욕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B는 A보다 도시 발달 역사가 길다. 이게 정답인 거죠. 유럽의 도시가 미국의 도시보다는 당연히 역사가 길어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 자, 4번에 A는 유럽, B는 북아메리카. 자, 요건 반대로 돼 있고요. 자, 5번에 나는 가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은 다국적 기업이 많은 최상위 세계 도시가 가장 발달하는 거니까 나보단 가에서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자료의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먼저 기억에 한국 음식 홍보 영상이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음식이 전파됐대. 동영상 플랫폼을 타고 전파된 거니까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세계화의 사례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문화, 기호, 행동 양식 등을 반영했다. 이 문화, 기호, 행동 양식 같으면 그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니까 공간 정보가 아니고 속성 정보라고 해야 맞죠. 공간 정보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특징을 나타내는 정보는 속성 정보입니다. 자, 디귿에 스테이크를 즐겨 먹는 미국 소비자들이 만두에 들어있는 다진 고기를 낯설어 한다는 점을 고려해 고기를 다지지 않고 썰어 넣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미국 스타일로 바꿨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현지화 전략이죠. 맞죠? 그래서 디귿 맞고요. 자, 리글에 우리나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회사는 미국에 판매를 하기 위한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중국, 베트남 등 생산 공장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본사는 우리나라에 있고 현지에 판매 법인 만들고 미국에 만들고 생산 공장은 중국에 있고, 이게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분업의 사례인 거죠. 그래서 디귿, 리을까지 맞으니까 정답은 쉽게 4번 나옵니다. 자, 12번 갈게요. 자, 가나 지형이 하나는 카렌, 하나는 주상절리래. 자, 먼저 가는 자, 아르메니아에 있고 뭐 이거 나라를 갖고 못 맞추고요. 여기 오각형, 육각형 단면에 지닌 수많은 돌기둥들이 빼곡히 늘어져 있다. 자, 요게 주상절리죠. 사진만 봐도 알 수 있겠다,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나는 마다가스카르의 그랑칭기라는 곳이고 탄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암석이 석회암이고 이 석회암이 차별 침식을 받아서 뾰족한 돌기둥처럼 만들어지는 지형을 우리는 카렌이라고 합니다. 가가 주상절리, 나가 카렌. 자, 기억에 용식되고 남은 기반암이 지표에 드러난 것은 카렌이죠, 카렌. 자,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에 가는 분출한 용암이 빠르게 냉각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자, 주상절리는 용암이 급속한 냉각 과정에서 육각형 혹은 오각형 모양으로 수축되어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자, 니은 맞고요. 자, 디귿에 나는 주로 기반암이 현무암인 지역이 아니고 기반암이 석회암인 지역에서 자, 만들어집니다. 자, 디귿 틀렸고요. 자, 리을에 나는 건조한 기후보다 스분한 기후 환경에서 잘 발달한다. 왜냐하면 석회암이 물에 녹는 용식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지형이니까 자, 비가 많이 오는 스분한 기후에서 더 잘 형성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3번 갑니다. 가다 지도에 대한 질문과 학생의 답변을 나타낸 것이다. 질문에 모두 옳게 답변한 학생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가는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고요. 자, 나는 티오 지도. 자, 다는 천하도죠.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가는 지도의 위쪽이 남쪽입니까? 맞죠? 자,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교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티오 지도가 그리스도교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니까 맞고요. 자, 다에는 상상의 나라가 표현되어 있다. 천하도에 여기 외대륙이 상상의 나라죠. 그래서 세 번째도 맞고. 자, 4번에 가와 나에는 모두 유럽이 표현되어 있다.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에서 유럽은 여기 있고요. 자, 티오 지도에서 유럽은 여기 있죠. 그래서 둘 다 유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동그라미 무 5번이 정답이죠. 자, 1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기억에 나일강에 밑줄 그어져 있고 니은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밑줄 그어져 있는데 자, 둘 다 외래 하천이 맞죠. 자, 외래 하천은 습윤 지역에서 발원해서 건조 지역인 사막을 통과하는 하천을 외래 하천이라고 하고 이 두 하천이 가장 대표적인 외래 하천입니다. 자, 나머지는 나라를 한번 골라볼게요. 자, 두 번째 줄부터 읽을게요. 자, 나일강은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 등에서 발원하여 가를 지나 나에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간다. 그러면 나일강이 지금 이렇게 가는 거니까 가나가 이 두 나라 중에 하나인데 가를 지나 나에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간다고 하니까 나가 최하류 국가 여기가 돼야 되는 거야. 나가 여기. 자, 이 나가 이집트죠. 자, 가는 나보다 상류 국가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에 가에서는 다르푸르 분쟁이 발생하였다. 자, 다르푸르 분쟁이 자, 수단의 이쪽 서쪽에 나타났던 분쟁이 다르푸르 분쟁이죠. 자,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나에는 수에즈 운하가 있다. 자, 요 수에즈 운하는 홍해에서 지중해로 뚫고 가는 운하가 수에즈 운하죠. 그래서 여기서 홍해 바다가 여기지. 요 바다가 홍해. 그리고 여기 지중해가 있잖아. 그래서 홍해에서 지중해로 가는 여기를 지금 뚫은 거죠. 여기를 뚫어가지고 운하를 만들었잖아.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여기가 지금 수에즈 운하입니다. 자, 그래서 다는 3번은 맞는 거죠. 이집트에 수에즈 운하 있다. 자, 그리고 니은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다의 동쪽 고원에서 발원하여 시리아와 나르지아 페르시아만으로 유입된다. 페르시아만이 요 바다.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요 바다가 페르시아만이잖아. 그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마지막에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라 나라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라가 이라크. 그러면 다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는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혹은 터키. 자, 그러면 4번 선택지 볼게. 다는 나보다 제조업 생산액이 많다.
터키하고 이집트 중에 공업이 더 발달한 나라는 터키죠. 그러니까 터키는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진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가 더 많다 하는 4번이 맞고요. 자, 5번에 다는 라보다 석유 생산량이 많다. 페르시아만 연안이 석유가 굉장히 많은데, 자, 그렇다면 라의 이라크가 석유 생산량이 다보다 더 많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 튀르키예가 좀 다지다. 여기다가 다라고 또 쓸게.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5번 갈게요. 그림은 지도에 표시된 A, B 두 구간의 지형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가나는 A, B 중 하나이고 기역 디귿은 안정육계 고기습곡산지, 신기습곡산지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호주가 지금 A의 단면인데 호주는 신기습곡산지가 없죠. 근데 B에는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통과하니까 일단은 요 나의 이 서쪽 여기가 지금 제일 높죠. 그러면 요게 안데스 산맥이라는 거야. 그러면 나가 B가 돼야 되고 가가 자동으로 A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디귿은 B의 안데스 산맥이니까 이게 셋 중에 신기습곡산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호주는 동쪽이 살짝 높은 요 니은 쪽이 살짝 높은 게 여기에 고기습곡산지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있으니까 자, 니은은 고기습곡산지 우리 찾으시고 그러면 기역은 자동으로 안정육계가 되는 거죠. 자, 선택지 기역에 자, 기역은 주로 시원생대 이후 오랜 침식을 받아 형성된 안정육계다. 자, 기억 맞고요. 자, 그리고 니은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다. 니은은 판의 경계가 아니죠. 자, 오세아니아에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뉴질랜드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에 니은은 디귿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자, 고기습곡산지가 신기습곡산지보다 당연히 먼저 형성되었죠. 그래서 디귿 맞고요. 자, 리을에 가는 A, 나는 B라고 우리가 찾았으니까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16번입니다. 그래프는 세 국가의 인구와 도시화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야 될 나라가 영국, 우간다, 콜롬비아입니다. 자, 먼저 A, B, C를 고를 텐데 총 인구와 촌락 인구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C가 촌락 인구도 증가하면서 총 인구도 증가하잖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촌락 인구는 3천 몇만 명인데 총 인구는 4천 몇만 명이야. 그러면 아직까지 도시보다 촌락 인구 비율이 더 높은 나라인 거야. 그러면 이 C 나라가 누가 돼야 돼? 아프리카의 우간다가 돼야 되는 거죠. 이 C 나라가 도시화율이 지금 제일 낮은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A와 B 중에 자, A가 1970년에 비해서 2020년에 인구가 크게 총 인구가 많이 증가는 안 했어. 근데 B가 요 지금 한 50년 동안 인구가 많이 증가했잖아. 그러면 인구 증가율이 낮은 나라가 일찍 저출산 고령화에 들어간 영국이니까 A가 영국. 자, B가 남미의 콜롬비아. 자,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도시화율 변화를 볼 텐데 이 다 나라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꼴찌야. 도시화율 지금 20%를 간 넘었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아프리카의 우간다죠. 자, 그런데 가나는 도시화율이 비슷합니다. 2020년의 도시화율을 가지고는 못 맞추는데 예전 1970년에 가는 이미 높았어요. 그러면 가가 먼저 도시화가 완성돼 유럽의 선진국인 영국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나가 자동으로 콜롬비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1번에 A는 B보다 도시화의 종착 단계에 진입한 시기가 당연히 빨라야죠. 영국이 먼저 종착 단계에 와야지. 먼저 도시화가 완성됐으니까. 자, 2번에 C는 B보다 2020년 도시화율이 높다. 자, 2020년 도시화율은 우간다 C가 제일 낮아야죠.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다는 1970년 촌락 인구가 2020년 촌락 인구보다 많다. 자, 지금 다가 우간다인데, 자, 우간다에 1970년 촌락 인구는 1000만 명. 촌락 인구가 요거잖아. 2020년에 촌락 인구는 3천만 명이 넘습니다. 2020년에 촌락 인구가 더 많죠. 요건 표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4번에 가는 나보다 1970에서 2020년 도시화율 증가폭이 크다. 자, 가는 예전에 도시화율이 70% 후반, 지금은 80% 초반, 몇 퍼센트 증가 안 했어. 그런데 나는 50몇 %에서 거의 80%까지 증가를 했다고. 자, 그러면 도시화율의 증가폭은 콜롬비아가 더 커야 되겠습니다. 자, 5번에 2020년 도시 인구가 더 많다라고 있는데 지금 나가 콜롬비아,
가가 우간다입니다. 자, 콜롬비아는 자, 총인구가 5천만 명이죠. 자, 그런데 촌락 인구는 총인구 5천만 명. 자, 촌락 인구는 1,000만 명이야. 자, 그러면 콜롬비아의 도시 인구는 얼마야? 자, 총 인구는 5천만 명, 촌락 인구는 1,000만 명이야. 그러면 5천만 명에서 1,000만 명 뺀 나머지 4천만 명이 도시 인구인 거죠. 이렇게 도시 인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총 인구와 촌락 인구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총 인구는 촌락 인구랑 도시 인구를 더한 값이라는 걸 아니까 여기에서 총 인구가 5천만, 자, 촌락 인구가 4천만이라는 거. 잠깐만. 자, 촌락 인구가 1,000만 명이지. 자, 촌락 인구가 1,000만 명이라는 걸 그래프에서 알아냈으니 이 도시 인구 x는 4천만 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우간다도 해보자. 자, 우간다는 총 인구가 비슷하게 한 5천만인데 촌락 인구는 3,500만이야. 그러면 도시 인구는 1,000만 명에서 1,500만 명 사이 정도 되는 거잖아. 당연히 콜롬비아가 도시 인구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나가 도시 인구가 더 많다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7번 갈게요. 가나 가축의 국가별 사육도수를 나타내는 외상지도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 자, 소, 양, 돼지 중에 고르고요. 자, 이 외상지도는 특정 주제의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하여 면적, 거리 등을 왜곡하여 표현한 주제도라고 했습니다. 국가별 상위도수 상위 5개국만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 지금 면적이 가장 넓은 1등 나라가 지금 브라질이죠. 2등이 인도입니다. 자, 그러면 브라질, 인도 두 나라가 사육도수가 제일 많은 가는 소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는 1등이 지금 중국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1등 할 수 있는 게 돼지야. 자,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호주가 지금 5등 안에 들어옵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자, 오스트레일리아는 건조한 지역이니까 돼지를 키울 수는 없죠. 그래서 나는 양이 돼야 됩니다. 자, 기억에 소의 사육도수는 중국보단 인도가 많죠. 인도의 면적이 가에서 더 크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브라질에서 소 사육은 아마존의 열대림 파괴의 주요 원인이죠. 그래서 니은 맞고. 자, 디귿에 나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식용으로 금기시하는 건 돼지입니다. 자, 디귿 틀렸고요. 자, 니은에 가는 나보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노동력 제치효과가 크다. 논밭에서 일시키는 건 소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8번. 세 국가의 종교 신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C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쉬운 나라부터 볼게요. 여기 인도고요. 자, 인도의 1등 종교 C를 우리가 힌두교로 자,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의 1등 종교 A를 우리는 이슬람교로 자, 고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프리카에 나이지리아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 나이지리아는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의 비율이 비슷하죠. 근데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A를 이슬람교를 찾았기 때문에 자, 마지막 남은 B를 크리스트교로 자, 연결하면 종교를 다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1번에 A 이슬람교는 기원지가 남부아시아가 아니고 서남아시아죠. 1번 틀렸고. 자, 2번에 B는 메카로의 성지순례를 종교적 의무로 하는 종교는 A 이슬람교죠. 자, 3번에 둥근 지붕이 있고 첨탑이 있는 모스크는 힌두교 사원이 아니고 이슬람교 A의 사원입니다. 자, 4번에 A와 B는 모두 유일신을 믿는 종교. 이슬람교는 유일신 알라를 믿고 크리스트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전세계 신자수는 크리스트교가 1등, 2등이 이슬람교, 3등이 힌두교, 4등이 불교죠. C와 A 중엔 A가 이슬람교가 힌두교보단 많아야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9번 갈게요. 자, 나 지역과 비교한 가 지역의 상대적 특성. 자, 가가 적도 근처에 무더운 지역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는 상대적으로 혹독한 추위에 눈과 얼음으로 덮인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가 적도 근처에 열대기후, 이 열대기후의 특성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교차는 작아야 되고요. 위도 낮아야 되고 연평균 기온 높아야 되니까 자, 정답은 C 3번이죠.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는 세계지리 수업 활동지 일부이다. 정답에 들어가야 단어. 자, 참 거짓 여부를 판단하래. 자, 사구, 와디, 선상지, 버섯바위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가가 모래언덕 사구고, 그리고 나가 버섯바위. 자, 다가 부채꼴 모양으로 퇴적된 지형이니까 선상지고요. 자, 나가 와디가 되겠네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가는 바람에 날린 모래의 침식으로 형성되었다. 사구는 퇴적 작용으로 형성되는 거니까 거짓이죠. 자, 첫 번째 L 들어가고, 자, 2번에 나는 주로 포상홍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고 바람에 날린 모래의 침식으로 형성되는 거죠. 두 번째도 거짓. 자, 세 번째, 다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발달하면 우리는 바하다라 부릅니다. 이 바하다가 복합 선상지죠. 그래서 참이 되고, 자, 마지막 와디는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이니까 얘도 참이죠. 그럼 정답은 like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023년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세계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